밤늦은 시각, 조용히 잠자리에 들렸는데 부엌 한 구석에서 갑자기 꿈틀거리는 검은 그림자 하나. 바퀴벌레입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의 공포와 함호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마치 우리 집이 더럽다는 낙인이 찍힌 것 같은 기분에 급하게 살충제를 뿌려보지만 사라진 녀석은 다시 어딘가에 숨어버립니다. 더 심한 건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살충제를 여러 번 뿌려도 이놈들은 꼭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포기했어. 그냥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단순히 보기 싫은 해충이 아닙니다. 다양한 병균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몸에 달고 다니며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제가 세스코 직원으로 수년간 노인정, 복지관, 시니어 센터 등에서 많은 분들의 집을 둘러보며 직접 실험하고 확인한 결과 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바퀴벌레 퇴치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 방법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바퀴벌레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특히 바퀴벌레가 자꾸 나오는 집에 공통된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다시는 살충제 냄새 맡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 느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바퀴벌레 은신처를 없애라. 물리적 차단. 사실 바퀴벌레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은 그들이 숨을 곳을 없애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퀴벌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틈새나 어두운 공간에 숨어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번식하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서만 잡아봤자 안에서 계속 알을 까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자주 등장하는 곳은 주방 싱크대 및 그 주변 틈새, 냉장고 뒤편, 그리고 잘 안 쓰는 수납장 속입니다. 이곳들이 바퀴벌레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인데요. 왜냐하면 어둡고 따뜻하며 습기도 많고 먹을거리에 접근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은신처들을 단순히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소는 물론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싱크대 하부장에 틈이 있다면 실리콘으로 메우고 사용하지 않는 수납장은 꼭 닫히게 고정시키며 가전제품 아래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 등을 이용해 틈을 줄이는 식이죠. 또 한 가지 팁은 냄새입니다. 바퀴벌레는 사람보다 100배 이상 민감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냄새가 나는 곳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계피 가루나 커피 찌꺼기 같은 것을 소량 뿌려두면 바퀴벌레가 스스로 그 장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퇴치 과정에서 훌륭한 보조 수단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어르신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은 매번 바퀴벌레가 싱크대 밑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밑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젖은 수세미,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바퀴벌레에게는 이상적인 알 낳는 장소입니다. 그걸 다 치우고 건조제를 넣고 틈을 막아들인 후에는 바퀴벌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결국 중요한 건 바퀴벌레가 마음 놓고 숨어 지낼 공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정체 퇴치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죠. 2. 바퀴벌레가 싫어하는 천연 재료를 활용하라. 천연 기피제. 제가 세스코에서 수년간 현장을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살충제 뿌려도 계속 나와. 혹시 더 강한 약 없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더 센 약보다는 바퀴벌레가 아예 오기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좋아하셨던 방법이 바로 천연 기피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바퀴벌레가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월계수 잎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 끓일 때 넣는 향신료인데요. 바퀴벌레에게는 이 냄새가 일종의 경고 신호처럼 작용합니다. 바퀴벌레는 후각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냄새가 감지되면 그 공간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월계수 잎을 말린 뒤 부엌 수납장이나 싱크대 아래, 가스레인지 뒤편 등에 소량 뿌려 두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분포만 잘 식혀주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식초와 레몬 껍질을 활용한 스프레이입니다. 세스코에서도 고객용 생활관리 서비스로 이 조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식초 500ml에 레몬 껍질 한두 개의 분량을 넣고 2에서 3일 숙성시킨 뒤 분무기에 담아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뿌리면 됩니다. 식초 특유의 산성과 레몬 향이 바퀴벌레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접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이킹 소다와 설탕 혼합물입니다. 이건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인데요. 바퀴벌레는 단맛을 좋아해서 설탕에 끌려옵니다. 그런데 베이킹 소다는 바퀴벌레의 소화기관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결국 자연스럽게 퇴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식품과 닿지 않게 또 아이들이 손대지 않는 장소에 소량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천연 기피제들은 장점이 분명합니다. 일단 인체에 해롭지 않고 냄새가 강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면 바퀴벌레가 이 집은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스코에서도 바퀴벌레 퇴치의 기본은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독한 약보다 무서운 건 바퀴벌레가 머무르고 싶지 않은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3. 바퀴벌레의 유입 경로를 완벽히 차단하라. 예부 차단. 자, 이제 바퀴벌레가 싫어하는 냄새와 환경까지 정리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놈들이 아예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물리적인 차단법입니다. 이게 바로 퇴치의 마무리이자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실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기피제를 뿌려도 외부에서 계속 유입된다면 퇴치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스코에서는 바퀴벌레 퇴치 시 물리적 차단을 항상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물리적 차단이란 어렵거나 복잡한 공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조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와 배수구에 역류 방지 캡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하수도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욕실, 싱크대, 세탁기 주변 하수구는 가장 흔한 유입 경로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느 고객님의 집은 매일 밤 욕실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하수구 커버가 헐거워져 있었고 물이 빠지지 않게 천으로만 막아두신 상태였죠. 역류 방지 캡을 설치하고 배수구 주변 실리콘 마감만 새로 해드렸는데 이후로 한 마리도 안 보였다고 감사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창문 틈새, 현관문 아래, 베란다 배수구 같은 곳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틈 사이로 바퀴벌레는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야외에서 바퀴벌레가 날아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방충망이 뜯어지거나 틈이 벌어진 부분은 반드시 수리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실리콘 처리나 문풍지 테이프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쓰레기 관리입니다. 저희가 자주 강조드리는 게 바로 집안에서 나는 냄새가 바퀴벌레를 부른다는 점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즉시 밀봉해서 버리고 쓰레기통 뚜껑은 꼭 닫히는 걸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쓰레기통 주변에 음식물이 묻거나 국물이 흘러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바퀴벌레는 냄새를 따라 집안까지 기어 들어옵니다. 요약하자면 바퀴벌레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하나씩 닫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만 잘해도 바퀴벌레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한다면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비로소 바퀴벌레 걱정 없는 집이 완성됩니다. 그럼에도 바퀴벌레가 자꾸 나오는 이유와 공간별 맞춤 해결책.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바퀴벌레가 또 나와.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세스코에도 이런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틈도 막았는데 애 또 나와. 이럴 때 저는 먼저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을 점검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그 집만의 구조적 문제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원인은 건물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벽 안쪽이나 천장 위, 바닥 하부 공간에 이미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집 내부 구조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옆집이나 윗집에서 심한 바퀴벌레 문제가 있을 경우 연결된 배관을 타고 우리 집까지 내려오게 되죠. 이럴 때는 각 세대가 동시에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종종 아파트 전체 동 단위로 소독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이웃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퇴치 후 관리가 중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천연 기피제를 한두 번만 뿌리고 끝내거나 쓰레기 정리를 며칠만 열심히 하다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죠. 바퀴벌레는 매우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완전한 박멸이 어렵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혹시 어디 숨은 알은 없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실내 습도와 온도 관리가 되지 않는 집입니다. 바퀴벌레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욕실, 주방, 보일러실처럼 습기 찬 곳은 항상 위험 지역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온수가 자주 사용되는 가정은 집 전체에 습기가 머물 수 있고 이는 바퀴벌레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려면 작은 제습기나 숯 같은 흡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루 한 번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습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뒤, 가스레인지 틈 안, 열지 않은 서랍장이나 베란다 구석 등은 대부분의 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 이런 곳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스코에서 현장 방문 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바로 이런 사각지대입니다.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 보이는 곳까지 예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단지 청결 문제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집 구조, 습관, 환경, 이웃까지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점검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공간별로 다른 퇴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공간별 바퀴벌레 퇴치 전략. 집안에서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장소에 맞는 맞춤형 대응만 잘해도 전체 바퀴벌레 문제의 80%는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퇴치 작업을 했던 공간별 바퀴벌레 퇴치 전략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싱크대입니다.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죠.
따뜻하고 습하고 먹을 게 많고 어두운 조건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구 주변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는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리콘이 갈라진 틈은 꼭 메워주시고 배수구에는 역류 방지 캡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하부장을 열어보면 오래된 행주, 수세미,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바퀴벌레에겐 호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바로 정리하시고 수납장 안에는 건조제나 커피 찌꺼기처럼 냄새가 강한 걸 함께 넣어두면 예방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욕실입니다. 특히 밤에 불 꺼진 욕실은 바퀴벌레가 가장 활발히 돌아다니는 장소입니다. 하수구 뚜껑은 꼭 밀폐형으로 교체하시고 세면대 및 배관 주위도 틈이 있다면 실리콘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실은 늘 습기가 많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문을 열어 환기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제습제 하나만 놓아도 차이는 큽니다. 청소를 자주 해도 물기 제거를 하지 않으면 바퀴벌레는 계속 그 공간을 노립니다. 세 번째는 창고나 베란다 구석입니다. 오래된 상자, 안 쓰는 가전제품, 이불, 계절 용품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공간은 바퀴벌레가 알을 낳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한 번은 고객님 댁 베란다, 장판 밑에서 수십 마리의 새끼 바퀴벌레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하시고 특히 박스나 종이류는 오래 보관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제품 주변입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컴퓨터 본체 같은 가전제품은 바퀴벌레에게 아주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전기 열기로 인해 따뜻하고 틈이 많고 외부 방해도 적기 때문이죠. 특히 냉장고 뒤는 랄도 많고 청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 중 일부는 냉장고 뒤에 바퀴벌레 유인제를 따로 설치해 두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가전제품 밑과 뒤를 청소해주고 틈에 천연 기피제를 살짝 뿌려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과 창틀입니다. 외부에서 날아들어오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충망이 뜯어졌거나 틈이 벌어진 창문은 바퀴벌레에게 훌륭한 통로가 됩니다. 창문, 문틈, 베란다 배수구 등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점검하고 틈은 반드시 실리콘이나 문풍지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이처럼 공간마다 바퀴벌레가 숨어들기 쉬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적인 퇴치보다 장소 맞춤형 퇴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런 관리들을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노력해서는 바퀴벌레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 퇴치는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바퀴벌레 퇴치는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세스코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 중 하나는 어르신 한 분이 혼자 고생하며 바퀴벌레를 쫓고 계시던 모습입니다. 매일 혼자 청소하고 기피제 뿌리고 살충제도 뿌려보셨지만 가족 중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결국 바퀴벌레는 다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바퀴벌레는 가족 공동의 적입니다. 그래서 퇴치도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의 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부엌을 깨끗이 정리해도 자녀나 남편이 야식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두면 바퀴벌레에겐 잔치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후 설거지를 바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밀봉해서 버리며 밤에는 싱크대를 마른 상태로 유지하자는 가족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놀이처럼 참여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집을 바퀴벌레 싫어하는 냄새로 가득 채워볼까? 라며 천연 기피제 만들기를 함께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집안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고객님의 초등학생 자녀는 레몬 껍질과 식초를 섞은 스프레이를 만들어 주방 여기저기에 뿌리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됐고, 이후 가족 전체가 더 적극적으로 바퀴벌레 관리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족이 자주 머무는 공간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소파 및 TV장 뒤,
책상, 서랍 속 같은 곳은 가족들이 자주 드나들지만 청소는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청소하는 청소 데이를 만들어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이염구락은 다른 가족이 대신 점검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욕실, 배수구처럼 습한 곳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가족 구성원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맡는 것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족 모두가 바퀴벌레 퇴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바뀝니다. 컵에 물을 따라 놓고 안 치우는 습관, 밤에 과자 먹고 부스러기 안 치우는 습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놓는 습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바뀌면 바퀴벌레는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바퀴벌레는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누군가 한 명이 열심히 해도 다른 가족이 무관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집에서 바퀴벌레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는 순간 그 집은 바퀴벌레가 절대 들어오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바퀴벌레 관리, 이제 당신도 전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퀴벌레를 살충제 없이 퇴치하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였습니다. 첫째, 바퀴벌레가 숨어있는 은신처를 없애고, 둘째, 천연 재료를 이용해 바퀴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며, 셋째, 아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함께 실천하고 장소별로 맞춤형 관리를 더하면 바퀴벌레는 우리 집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제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 곳곳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며 바퀴벌레가 숨어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특히 싱크대 및 욕실, 배수구, 냉장고 뒤, 오래된 수납장 안쪽을 꼭 확인해 보세요. 발견된 틈새는 실리콘으로 막고 오래된 물건이나 젖은 수세미 등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그 다음은 천연 기피제를 만들어 활용해 보세요. 마른 월계수잎, 식초와 레몬 껍질, 커피 찌꺼기나 베이킹소다 혼합물 등은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기피제를 놓을 때는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났던 장소 중심으로 아이나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하수구에 역류 방지 캡을 설치하고 창문과 문 틈새, 베란다, 배수구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보세요. 방충망이 뜯어진 곳은 새로 교체하고 틈이 생긴 곳은 문풍지나 실리콘으로 보강해 줍니다. 여기까지 실천하셨다면 바퀴벌레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게 바꿔놓은 이 환경을 내일도 다음 주에도 유지해야만 바퀴벌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잘 잡히지도 않고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 것 같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수없이 많은 현장을 통해 확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관리하는 집엔 바퀴벌레가 절대 머물지 않는다. 오늘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집안 구석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관리 습관을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바퀴벌레는 스르륵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집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로 고민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실천이 또 다른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